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닥치고 서울대 글쓰기 노트 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학생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직은 좀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 지금 갖고 계신가요? 자, 여기 원래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이철 원장이 굳이 10대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이철 원장 같이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이철 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 원장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8이요. 28이요? 믿겨지지는 않는데 한 20년 전에 28이었던 것 같죠? 네. 닥치고 서울대 글쓰기 노트 아주 노란 표지로 잘 나와 있죠? 네. 요거 한번 잘 요 책 보면서 6조 완성 온라인 수업 했는데 실제로 잘 활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그 책을 좀 잠깐 앞부분만 가볼까요? 자, 처음에 보면은요, 그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 보면은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철 원장님 솔직히 좀 독서 좋아하세요? 지금 독서는 또 마음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마음 양식인데. 그러면 좋아한다고? 제 체형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독서 그렇죠. 좋아하는지. 키 1m 80 한 5에 몸무게 0.1톤이니까요. 네. 이철 원장은 워낙 책을 좋아하는 마음의 양식. 네. 여기 보면은 이 책의 가장 큰 취지는요. 그 학생들이 더 독서를 해라라면 독서 제도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애들이 책을 안 읽는 거죠.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죠? 이 책의 가장 큰 취지는 책을 읽기 어려우면 그 책 한 자 표지 넘게 10톤 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책을 읽지 말고 책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닥치고 서울대는 안 읽어도 되는 거죠? 아니. 닥치고 서울대를 읽게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닥치고 서울대 그걸 읽게끔 계기를 마련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컨셉을 좀 잡고 있는데 책을 쭉 펼쳐 보면은요. 그 목차는 좀 이따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고, 목차는 뭐 전공적 합성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1주차는 좀 잠깐 넘어가고요. 전공적 합성이란 무엇인가 해서 먼저 찾아봐도 좋은데, 이거는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공적 합성을 하면 혜택이 보인다. 거기 그 유튜브 영상 있죠? 네. 유튜브 영상은 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긴 한데, 도대체 그거 별거다. 그러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다가 키워드를 전공적 합성, 진로, 청소년 직업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 한번 요 제목은 좀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전공적 합성이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 이게 그 세부 특기 사항이란 도대체 또 무엇이냐 이런 걸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공적 합성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영상을 보고 정리 한번 해보는 연습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공적 합성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그 모범 답안처럼 정리는 해놓기는 했는데 그것만이 꼭 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먼저 넘어가 볼까요? 자, 6페이지 보면은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딱딱하지 않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요 이전에 녹화가 잘 안 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예측 적수에다가 먼저 숫자 그냥 98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98이라고 한 여기다가 내가 먼저 978 쓰고 실제로 닥치고 서울대를 펼친 다음에 무작위로 펼쳐서 예를 들어 이 학생은 109쪽이 나왔어. 네. 그러면 차이가 1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학생은 예를 들어 110이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네. 110이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다 써놓고 나는 막상 책을 딱 펼치니까 126쪽이 나왔어. 네네. 그럼 이 학생은 6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럼 B 학생이 이긴 거가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높은 숫자라고 써놔 있는데 원래는 빈칸이죠. 책에는 지금 거기 6페이지요. 빈 책입니다만은 거기다 난 높은 숫자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임의로 아무 쪽이나 펴봐. 근데 A 학생은 233쪽을 펼더니 숫자 11이 나왔어. 네네. 근데 B 학생은 56쪽을 펼더니 숫자가 27이 나왔어. 그럼 B 학생이 이겼겠죠? 이런 식으로 책을 부담 없이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 아까 이철 원장이 또 뭐 제안했었죠, 아까? 이거는 이제 높은 숫자를 그냥 임의로 펼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10초면 10초, 5초면 5초 책을 막 훑어보다가 높은 숫자를 찾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떻게 훑어보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죠. 그냥 임의로 막 펼쳐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냥 빠르게 막 넘겨보다가 높은 숫자를 찾는 친구한테 얘기해주는 시간 안에 그럼 예를 들어 5초를 주고도 5, 4, 3, 2, 1 이렇게 하고서 그렇죠, 네. 학생이 딱 그 순간 딱 멈췄어. 네, 그 자리가 이제 그 학생이 그 팀이 가진 숫자가 되겠죠. 네, 그 학생이 찾는 거죠, 뭐 높은 그렇죠. 숫자를 높은 숫자 찾게끔. 네. 그 다음에 대화체 문장수에서도 예를 들어 159쪽을 딱 펼쳤더니 13문장이 나왔고 네, 222쪽을 펼더니 A 학생은 또 0문장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A 학생이 이겼겠죠. 네, 네. 이기면 뭘 주나요? 이기면은 뭐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도넛 주나요? 도넛 줄 수 있어요. 던킨이요? 이건 그 크리스피가 영어로 뭐예요? 당 떨어져가지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대화체 문장에서 나왔던 등장인물 이름. 뭐 여기 저 82쪽에는 아저씨와 가연이 나왔고 2명이 나왔죠. 62쪽에는 나, 규철, 론멜 3명이 나왔네요. 그럼 B 학생이 얘기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심심해서요. 재밌으라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책을 넘겨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역시 국어학원 원장이십니다. 네, 네. 그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책과 억지로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난 대화체 문장수보다는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럼 찾아도 되겠죠. 실제 그림 숫자를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맞아요. 글자 수. 글자 수 이렇게 세답한 나겠네요. 글자 수 너무 심하고 자, 뭐 물음표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책과 친해지는 순간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게 어떻게 지워지질 않네요. 자, 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타자를 찾기 전에 자신의 생각에서 개념 어휘가 나와 있죠. 네. 개념 어휘에서 타자를 찾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냥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전공이라고 하면 내가 대학에 하고 싶은 공부 그냥 자기 머릿속에 현재 생각 그다음에 적합은 딱 맞는 거 뭐 자아는 그런 게 나한테 있나 이렇게 하는데 약간 장난스럽죠. 근데 요런 뭐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진지하게 안 해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금 유의하면 그 선을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는 이 친구 그냥 딱 진로는 뭐가 떠올라? 진로 하면 솔직히 뭐 진로 하면 네, 그게 떠오르죠. 네, 그게 떠오르죠. 이철 원장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마 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아빠가 좋아하는 소주 이런.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너무 제한 두지도 마세요. 적성은 적군의 성토고 뭐 학습 심리처럼 그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 어휘를 좀 이 책 전체는 어휘를 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진로가 아빠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학생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네, 뭐 좋아할 수도 있죠. 뭐 이철 원장은 뭐 술 안 드셔봤어? 저는 다 어른 되고서. 네, 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페이지로 가면은 그 청소년 그 개념어휘 사전적 의미 나왔죠. 이 사전인데 그 검색 기능이 요즘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하면 청소년만 나오죠. 그죠? 그런가요? 아니, 검색하면 청소년은 청소년만 나오지 뭐 딴 게 나오게 아니 물론 참. 제가 한번 네이버에 검색 청소년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네. 뭐 청소년 검색했습니다. 네. 청소년의 다른 뜻. 네. 그런 거 나오네요. 청소년. 네. 아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 시간만이라도 종이 사전을 좀 찾아보라고. 어학사전 찾아도 청소년주 다 나옵니다. 아니 청소년의 그 앞말과 뒷말 종이 사전을 찾아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년기, 청소년중, 소아청소년과 네, 청소년육국법, 알겠습니다. 아이고, 단어 더 보기. 네. 자, 청소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실제로 이 시간만이라도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을 종이 사전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읽는 거 찾는 과정만으로도 굉장히 각인이 오래되고 늦게 남거든요. 청소년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 부탁 말씀드리신 건 꼭 요대로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거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란 얘기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사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종이사를 찾아보는 게 진짜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도움되죠. 상당히 도움됩니다. 꼭 좀. 근데 전공은 뭐고 적합, 자, 진로, 적성 그러면서 학습 심리 치유 이런 거를 실제로 사전적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에센스 종이사전이 나오나요? 우리말큰 사전이 저 때는 우리말큰 사전이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아이고 까먹고 이걸 좀 미리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워졌구나. 자 이제 쭉 한번 지우고 못 본 척 해주세요. 네, 못 본 척 해주세요. 네. 저희 똑같은 말 2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네. 아까 왜 녹화가 왜 안 돼가지고 이게. 자, 짜자자자자자. 이쪽은 이게 텍스트 잘해요? 재밌어 보이시긴 하네요. 네, 뭐 재밌게까지는 있는 거 그렇지 않나? 왜 또 살아나냐 이게? 자, 여러분 처음 본 겁니다. 지금 못 본 거예요. 여기다 2번 딱딱 클릭하면 다시 대사로 나시는 거. 제가 여기다 딱딱 2번 하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그 9페이지를 가보면 여기에 이제 어휘 정리가 나와 있죠. 이 단계를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어휘를 먼저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주차에 학생들한테 혹시 책을 읽어오게 하지 말고 같이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갖자는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이에 따른 진로 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나왔죠. 이에 따른 진로 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적절성 이런 건데 이게 뭘까요? 그 밑에서 2번째 줄 왼쪽에서 이렇게 가면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치 한번 했던 것 같은 완전 어디선가 대자뷰인가요 이거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 나왔네요. 이거 형광펜 그것도 좋네. 자, 그 다음에 2번 깊이 파고들거나 빠진다. 이거 어디냐면은 이거는 아까 대자뷰인데 이게 생각해보라고 생각. 이게 뭐였냐면 깊이 찾아가는데 빠져든다. 빠져드네. 빠져든다. 이게 빠져든다. 위에서 3번째 줄 오른쪽 2번째 줄에 대각선으로 몰입이라고 있습니다. 몰입 있습니다. 여기 몰과 입 있죠? 몰입입니다. 몰입. 형광펜이 좋네요. 자, 그다음에 3번째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능력은 부족하면서 무조건 이기려는 마음. 무엇을 부린다 막 이러죠. 아집도 그러네. 아집, 고집 그렇네. 고집 부린다. 근데 막 남을 이기려는 막 고집은 지만 뭐 원한 거고 막 남을 이겨놓고 막 오나라의 오기입니다. 오기는 어디 있나요? 오이는 보이는데 오기가 있습니다. 오기. 아니, 못 찾았어요? 진짜 못 찾았어? 오기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오기 있죠. 연극도 잘하셔.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그 다음 거 가보면 여러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부각시켜 한 개념이나 법칙을 성립시키는 과정, 개별적인 특성을 일반적인 걸로 그렇게 만든다. 이거 말이 좀 빨랐나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개별적 특수한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든다. 일반화네요. 일반화. 일반화입니다. 이거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짜고 하는 거 맞아요. 일반화는 어디? 일반화 거기 있네요. 네, 여기 있죠? 네, 여기요. 반화 이렇게 그죠? 네, 일반화입니다. 그 다음 거는 뭘까요? 어떤 이거 혹시 알고리즘 아닙니까? 알고리즘? 이거 아까 이거 엄청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지금 한 번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입력된 자료를 규칙의 집합 그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새로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이렇게. 이거 아까 몰라갖고 5분 동안 구합받던 단어 아닙니까? 네,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포괄적인 자료에서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대표님 전화입니다. 내 전화. 포괄적인 자료에서 이게 죄송합니다. 포괄적인 자료에서 중요하지 않은 세부 요소를 제거하고 압축하여 짧고 명확하게 하는 과정. 짧게. 그러니까 아주 넓은 자리에서 길게 된 거를 압축해서 짧게 하는 거. 몰수가 왜? 세 번째 줄에 몰수 있는데 몰수가 왜 넣어 거기서? 머쓱. 아까도 머쓱 줬더니. 단순. 아니 길게 된 거를 그렇지 단순 그렇게 된다. 화. 그렇죠. 단순화 이렇게 되겠죠. 단순화 좋습니다. 단순화 이렇게 해서 저거 보고 7번 한번 가볼까요? 마음속에 맺힌 답답함이나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풀고
심신을 안정시킵니다라네요. 그건 뭐가 좋을까?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풀어주고. 혹시 네, 혹시 심리치유? 혹시 심리치유? 괜히 저기 그 똑똑하냐 누가 보면 두 번째 하는 거 같잖아. 혹시 심리치유? 뭐 혹시 마지막 줄에 있는 심리치유인가요? 심리치유 맞습니다. 처음 하는 거 맞죠? 네.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니, 저 책을 다 읽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는 치아가 굉장히 고르네. 그래요? 응. 아, 아니, 정말 새롭네. 10년을 넘게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휘를 찾는 게 왜 한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책 전체의 내용을 한번 미리 훑어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애들한테 뭘 줘야 되나요? 뭐 도너츠도 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무지 선물 괜찮습니다. 의외로 단무지 선물. 단무지가 왜? 그래 재밌으라고요. 아 그래. 자 그냥 재밌더라고. 참나. 자 그 다음에 그 1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 가보면 초성이 나와 있죠. 좀 초성이 나와 있는데 그 초성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아유 이것도 또 이게 또 미리 다 돼 있네 또 이것도 이게 어떻게 주고 그랬어 이거. 네 슈슈.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그리고 두 손으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싫어. 이러다 깨지면 어떡해. 원래 이게 더블 클릭 이렇게. 대사 난다면 아이 하지 마. 왜안 대사를 하지? 자 1번. 이 책의 제목 뭐예요? 닥치고 서울대죠. 닥치고 서울대죠. 요거는 한번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대사가 났어요 재밌는데. 닥치고 서울대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서운대라고 나오네. 서운한가? 자, 두 번째 건 뭘까요? 2번 보니까 초와 소금을 친 흰밥을 갸름하게 뭉친 뒤 고추냉이였다고 언론식. 초와 소금은 뭐 초밥이죠. 초밥입니다. 초밥. 광어 지느러미 초밥. 광어 묵은지 초밥이 기가 막힌데요 앞에. 네네네. 어디가 1,200원짜리 회전 초밥 있는. 밥 먹고 하자.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냐? 좀 딴 얘기 좀 하지 마. 나 헷갈리 긴장됐단 말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충돌하는 양쪽 의견이 모두 틀렸다. 양쪽 의견이 다 아니다. 양 아니다. 아니 B 그런 이론. 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마치 유도원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네. 이것도 두 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비론. 이것도 지금 혹시 녹음 안 되는 거 아니야? 세 번까지는 안 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4번은 결핍과 불안감을 일어나고 자기주도 학습을 꿈을 이루는 학생의 이야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책도 저 닥치고 서울대 보면 이 제목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래서 막 무엇의 기적. 저 이 친구가 나타나면 급식실이 이렇게 쫙 갈라졌다. 그거. 급식실의 기적.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입니다. 모세의 기적. 내용 그 가연이 얘기 나와 있죠. 원래 학생이 본명이 가은이었죠? 그렇게 막 얘기하셔도 되죠. 그렇습니다. 가은아 잘 지내니? 네, 모세의 기적입니다. 모세의 기적. 자, 5번은 엄마 같은 봄이의 이야기 중심 소재다. 이것도 책 찾아보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특수 땡땡땡 이론. 네. 그러니까 뭐냐고. E는 MC 제곱. MC 스퀘어. MC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인데 MC 스퀘어 알아요? MC 스퀘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MC 스퀘어 아시면 최소 70년대 이하생들. 학생들은 모르지. 부모님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MC 스퀘어. 저도 모릅니다. MC 스퀘어. 네, 알겠습니다. 자, 6번.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때는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한다. 자추. 개자추 그거 뜬 얘기는 또 써먹지 좀 말고. 뭘까요, 이거는? 잘 어울린다. 두 가지를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두 관점을 잘 조절한다. 절충입니다. 절충. 어우 잘하네요. 절충. 그 다음에 그 7번은 심리학들을 꿈꾸던 해리가 진학한 학교. 학교죠. 그렇지 무슨 학교? 학교. 학교. 사관학교죠. 사관학교입니다. 이거 사관학교. 지금까지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제일 수석입학. 수석입학. 지금 뭐 합니까 이 친구는? 지금 저 공군 소령이 됐어요. 그 아주 거기 전투기 조종합니까? 아니 전투기과는 아니고
그 뭐라고 했는데 근데 그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막 사회도 보고 굉장히 너무 기특하더라고. 우리 학생들도 잘해서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기 바랍니다. 자, 8번 사탕이에요, 사탕. 8번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다. 사탕이죠. 추파춥도 뭐요? 괜찮았어. 쭈파쭈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 골라 뽑는다. 그렇죠. 골라 뽑는 거 뭘까요? 선택이죠. 선택이죠. 선택. 그 다음에 9번 틀에가 박힌 글쓰기 공부로 글쓰기를 한 서경이의 장점. 이거 뭔 소리야? 이건 책을 읽어야 봐야 할 수 있겠죠. 네. 책에 보면 닥치서울대 보면 이게 나와요. 꼭 목차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선생님들은 이걸 실제로 진행할 때 실제로 학교 그 덕치서울대 본문 보면서 서경이 얘기가 어디였나 찾아보면 되겠죠. 이쁜 글씨를 잘 써서 막 어떤 매직 뭐 이런 거. 마법. 글씨의 마법입니다. 글쓴이 같은 애요. 네, 글씨의 마법. 글씨의 마법. 글씨의 마법인데 이렇게 글씨의 마법인데 왜 글씨가 안 떠지냐? 자, 그다음에 10번 생물체의 의식 현상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 사랑해죠, 사랑해. 아주 좋은데. 사랑해. 네. 사랑해. 누구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해. 네. 결혼식은 언제 하는 거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5월에? 네. 진짜 결혼식 한 거 아니야? 네. 10번은 생물체의 의식 현상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학이죠. 학 무슨 학이겠죠? 사랑학 말고 생물체의 의식 현상.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학. 네. 심리학이죠. 심리학. 심리학이죠. 여학생들이 굉장히 심리학에 관심 많죠. 여학생은 사랑학에도 관심 많습니다. 사랑학도 물론 관심 많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11쪽 가보겠습니다. 11쪽 가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은 찬성 논점과 반대 논점을 찾는 건데요. 요거는 의도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반 토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학생들과 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찬반을 먼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A냐 B냐를 먼저 고르게 한 다음에 팀을 아까 나눴던 팀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진로는 빨리 결정할수록 바람직하다. 난 이쪽에는 찬성이요 반대예요. 전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 논점이면 의도적으로 반대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의도적으로. 그 만약에 저는 찬성인데 왜 반대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 반대 입장에서 그 세다 토론 방식으로 하면은요. 세다요? 네. 왜 세다가요? 몰라요. 나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거를 하게 되면은 반대쪽 입장을 잘 이해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찬성하면 찬성하는 이유를 한 2줄 정도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걸 왜 찬성하느냐를 먼저 적고 나는 찬성 이유는 뭐 진로 결정하면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걸 탐색을 할 수 있고 어쩌고 한다는 것을 일단 메모를 한 2줄 정도를 적어요. 네. 그리고 반대 논점에는 적지 말고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여기다 메모를 좀 해주면 좋겠죠. 상대방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상대방 입장과 내 입장 토론하면은 마치 학생들은 싸워서 이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럼 상대방 생각은 어떤 거냐 이런 걸 여기다 정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학생들로 보는 겁니다. 네. 학생들요? 그렇습니까? 네, 학생들이. 우리 부원장님은 이 세다 토론이 뭔지 아세요? 예? 세다 토론? 세다 토론이요? 네. 네. 반대말은 안 세다 토론, 약하다 토론. 됐어요. 창피해. 그래서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 자기 반대 입장이나 이런 걸 자꾸 얘기하라는 건데 한 예를 좀 하나 좀 들어볼까요? 그 예를 들어보면은 그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쭉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막상 이게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게 긴장이 드는 거 어디 갔냐 이게.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정답이 따로는 있지는 않고 각각의 요소를 좀 잘 정리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한 것과 반대하는 것 그걸 좀 잘 주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얘기도 같이 잘 필기 해주는 게 좋죠, 이럴 때는. 그렇죠. 이런 데 핵심은 뭐냐면 내 얘기만 옳다라는 걸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를 잘 귀담아 듣는 거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렇게 한번 잘 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쪽 한번 가볼까요? 12쪽 보면은 개념이와 정보 탐색에서 배경지식의 글감 모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글과 모으기에서는 이거를 왜 여기다가 굳이 넣고 부탁하냐면 맨 6주차 끝에 가면은 이제 글을 완성해서 쓸 거거든요. 네. 이쪽에는 글 잘 쓰세요? 제 또 한글 쓰죠. 네, 그런 말은 뭐든 잘한다고 하시죠. 영어나 일본어는 못하지만 네. 한글은 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글감을 모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걸 잘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아주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보라는 건데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처럼 간단한 그 개념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정의죠. 또 전공적 합성이란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한 적절성이다.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고요. 진로 탐색은 자신의 꿈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랍니다. 조심할 거는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비교와 대조 한번 가볼까요? 중학교 때 비교 개념과 고등학교 와서 비교 대조 개념이 좀 다르게 쓰일 때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때는 비교는 뭐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이다. 상반된 개념을 배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좁게 보지 말고요. 비교라는 큰 개념 속에 대조가 있다 이러면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비교라는 말은 분명히 대조의 의미도 있어요. 대조가 비교의 의미는 건 좀 다르죠. 그건 약간 다릅니다. 포함 관계가. 진로를 결정한 공부를 하면 삶의 이유가 명확해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도 공부를 하면 목적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보고요. 유추가 나왔네요. 이 책은 유추가 뭡니까? 유추. 계자추. 추만 나오면 계자추 나와가지고 다음에 계자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추는 뭐죠? 유추라는 건 이제 어려운 개념을 쉬운 개념으로 그렇죠. 설명해서 이제 짐작해보는 미루어 짐작해보는 그렇게 만드는. 예. 그 유추란 말 자체는 그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의미, 그 개념적인 말을 구체적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지시적으로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공 로드맵을 미리 짜보는 것은 지도를 갖고 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누가 지도 봅니까 요즘에? 이 친구는 뭐 봐? 전 내비 보죠. 이 아버지들이 가끔 이런 게 있죠. 참나. 그래도 지도 보세요, 지도. 자, 왜냐하면 목표 지점과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 나왔죠. 자, 요건 어느 정도 좀 정답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 건 진짜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진로와 부모님 생각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죠. 이게 학생들이 참 힘들어해요. 애들은 대부분 다 프로게임 하고 싶어 하니까요, 남학생들. 그 프로게임이 그거는 그냥 하는 거지. 뭘 그게 진짜야. 네, 나의 진로와 부모님 생각이 비슷할 때, 뭐 심리학, 상담치료 이런 거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 각각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논술이니까 이걸 뭘 써보자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요.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나는 어떤 전공을 할 것이고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를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놓친 게 하나가 있네요. 2페이지로 좀 한번 가볼까요? 거기 2페이지로 가보면은요, 거기에, 죄송합니다. 2페이지가 아니고 어디냐? 이게 줌 수업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 돈을 하셨는데요? 5페이지 했어요? 네. 이거 아까운 거 아니야? 하셨는데? 전공적 합성이, 그럼 전공적 합성이 뭐예요? 전공적 합성이라 했다며. 이거 하셨어요. 전공 적합성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전공을 찾아서 네. 자신의 전공을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고 네. 그 적합성을 좀 해서 적합성에 따라가는 어떤 활동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공 적합성 찾아가고 그다음에 세부 특기사항 뭔지 아세요? 세부 특기사항은 이제 생활 기록부 상에서 이제 교과 활동을 어떻게 잘 했는지 그렇죠. 를 선생님이 기록해 주시는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기록을 할 수 기록되게끔 학생이 얼마나 잘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겠죠. 예, 세부 특기사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야 그 이후 다음 단계로 갈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각 교과목별 활동, 특히 이 세부 특기사항의 핵심은 교과목 활동이죠. 그 교과목과 자기 전공에 맞춘 활동. 그리고 문학 시간이다 하면은 건축공학과 하는 게 문학이 무슨 상관이냐 하지 말고 문학작 보통 건축공학은 뭘 찾까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진짜로 하고 싶으니까 그 이유는 물어봤죠.
이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은 이거는 한 예시로 드는데 꼭 이렇게 예시 들으면 학생들이 요거만 옳은 거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참고로 보란 얘기입니다. 나는 건축공학을 전공해 멋진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건축공학은 크게 시공 분야와 설계 분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나는 이 중에서도 건축 설계를 선택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설계한 건축물에도 많은 사람이 생활을 하고 행복해진다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제로 작성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1주차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전공적 합성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한번 차분히 이해하고 진짜 내 전공을 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닥치고 서울대를 읽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이 전개되겠는가를 미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은 책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닥치고 서울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갈수록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철 원장님도 이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그러면 엄청 중요하죠. 잘 쓰세요? 글을 잘 쓰죠, 제가. 네. 그러니까 뭐 못한다는 건 없습니다. 자, 글쓰기는 융합교육의 핵심입니다. 융! 글쓰기는 자기주도 학습의 정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쓰기는 공부의 시작이자 마무리입니다. 공부의 시작이자 공. 용자공. 아셨죠? 용자공. 그래서 글쓰기를 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활동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어떤 과목이 됐건 공부에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잘들 신경 써서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수행평가, 그 다음에 독서로 기타 여러 활동에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총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용자공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융! 글쓰기는 융합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글쓰기는 자기주도 학습의 정점입니다. 용자 맞지 맙시다. 글쓰기는 공부의 시작에서 마무리입니다. 용자 맞지 말라고. 대출 금지. 네, 대출 금지. 영끌 금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